안녕하세요. YC 부동산 최윤현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찍으면 법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죠. 2022년 4월 7일 연방하원에서 취임 두 번째 하는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의 큰 틀은 급등하는 부동산의 안정화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주택 공급량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 또 코비드 이후 경제 활성화, 또 기후 환경,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가 주요 시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자, 비과세, 첫 주택 저축계좌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신설해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주택 구매를 위해 연 8,000불씩 최대 4만 불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한다. 이 해당 제도는 RRSP처럼 투자금을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TFSA 비과세 저축계좌처럼 원금과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RRSP는 현재 35,000불까지 첫 구매자들을 위해 텍스 프리로 꺼냈을 수 있고, 또 첫 구매자가 두 분일 경우 대략 3,005만 불씩 두 분에서 7만 불씩 다운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신설된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에 4만 불씩 더하면 두 분이 최대 8만 불, 최대 15만 불까지 텍스 없이 꺼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연 8,000불씩 모으면 4만 불씩 모으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큰 효과나 혜택이 있을까요? 좀 아쉬운 정책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혜택이죠.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 세액 환급. 자, First Time Home Buyers Tax Credit 2022년 1월 1일 이후 주택 구매자 대상자에게 현재보다 2배 늘린 만불까지 적용한다. 기존에는 5,000불 정도의 텍스 크레딧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대략 15% 최저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750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뀐 정책에서는 만불 텍스 크레딧을 적용하여 1,500불 정도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정책입니다. 말이 2배지만 만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 현 정책에서 750불 정도를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투기 억제 제도 및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입니다. 주택을 단기 보유하거나 플리퍼들의 억제를 위해 12개월 미만의 보유 후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은 양도 차익을 비즈니스 수입으로 보고 전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는 즉 보유 기간 12개월 미만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0% 양도세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에 허용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발생, 자녀 출생, 또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 또 이혼 등으로 인한 12개월 내에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를 면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만 양도세를 적용하지만 단기 보유를 통한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크게 놀랍지 않은데요. 이 법도 저희가 비슷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법이 또 생기죠. 외국인 주택 구매를 2022년부터 2년간 금지한다. 자, 외국 상용 기업과 개인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2년 동안 레크레이션 용도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는 법인데요. 정부가 레크레이션 용도가 아닌 non-recreation을 발표한 이유는
주로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이제 별장, 카리지 구매는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중인 유학생, 스튜던트 비자 소유자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 근로자, 워크 퍼밋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주택 구매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단 NRST 20%의 텍스를 내셔야 한다는 점 인지하시고 계셔야 하고요. 4년 안에 영주권 취득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미등기 분양 전매에 대한 HST 부과 내용입니다. 2022년 4월 7일 예산안 발표 때 이 정책은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5월 7일부터 적용하게 되는데요. 바뀐 제도는 기존 HST exemption, HST 세금 감면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편 전매의 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 대략 7분 30초쯤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분양 의도와 목적이 primary residence, 거주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HST 감면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또한 감면 대상과 이유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중도금 및 양도 차익에 대한 HST를 부과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이죠. 이 부분도 크게 놀랍지 않은데요.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누군가의 정말 primary home, primary residence 거주 목적이었던 분들이 전매를 해서 억울하게 HST 과세 대상자가 되실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외국인 세금 인상부터 해서 금리 인상, 새로운 예산안 발표로 인해 마켓이 뒤숭숭할 시기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리세일 부동산들의 매물 증가와 수요자들의 위축된 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셀러스 마켓에서 안정적인 시기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매 HST 세금이 새롭게 적용되는 5월 7일 전에 나온 전매 급매물이나 또는 리세일 매물에서도 연초 시세보다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부동산 폭락을 기대하여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죠.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토론토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 있는 호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혜롭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관심을 갖다 보면 지금 상황에 맞는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오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YC 부동산 최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